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4일 금요일 저녁 6시 24분입니다. 녹화 시작하기 전에 영상 녹화 일정부터 좀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27일, 8일, 9일, 30일 이렇게 해서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한국 증시는 이때 휴장이죠. 그래서 좀 영상을 좀 띄엄띄엄 녹화를 할까 합니다. 이 연휴 기간에도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열리기 때문에 하여튼 주말엔 좀 쉬고 화요일날 저녁, 28일 화요일날 저녁, 또 그리고 30일 목요일날 저녁 이렇게 좀 영상을 좀 녹화를 해볼까 합니다. 미국 증시 마감 내용 살펴보려고요. 그래서 요때 녹화한다는 거 좀 일정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말엔 좀 쉴게요. 28일, 30일 이렇게 저녁에 영상 한번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 마감하고 오늘 한국 증시 마감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칠게요. 미국 증시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조정이 조금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조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S&P 지수가 신고가를 넘어섰기 때문에 신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로감, 급등 피로감 때문에 약간의 흔들림 정도는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모든 게 좋다라는 인식이 다 퍼지고 있는지 하여튼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양대 지수가 이제 사실상 이제 신고가 랠리를 시작하기 직전이거나 이미 신고가 랠리를 진행 중입니다. S&P 지수가 지금 가장 강하죠, 그죠? S&P 지수가 여기가 전고점이었는데 이미 수요일날 돌파 한창 했고 그 전날 어제 목요일날은 어땠죠? 목요일날은 지지력을 재확인한 겁니다.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워낙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 정도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잠깐 출렁하는 조정 정도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 매우 강합니다. 상승에 대한 목표치도 상당히 많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고가인 상황에서 상승의 목표치 잡는 보편적인 방법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어떤 선이 나오죠. 여기는 이 선까지 S&P 지수 최소한 2에서 3% 이상 상승 목표치가 더 남아 있는 겁니다. S&P 지수 강하게 오르고 있고 다만 이제 나스닥은 아직 전고점을 돌파 한착하지는 못했는데 흐름 양호하죠. 이 정도 했으면 돌파 한착할 것 같고 신고가 랠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는 양대 지수가 이런 식으로 답답한 구간에서 어떤 기간 조정을 좀 벌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됐었는데 위쪽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고금리 강달러는 아직 끝났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죠, 그죠? 30년물 국채 선물 보고 계신데 이게 아래쪽으로 워낙 이렇게 강하게 힘이 이게 워낙 아래쪽으로 지금 가는 매도세가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금리의 상승세가 워낙 강해서 하여튼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 금리의 고점이 어디냐라는 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정도가 금리의 단기 고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채권의 단기 저점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당분간 고금리는 좀 더 위력을 떨칠 겁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특별히 영향을 좀 일단 안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주식시장은 금리가 오르나 마나 그런 거 별 관심 없는 것 같고, 또 그리고 물론 이제 금리의 흐름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일단 계속해서 그 와중에 잘 올라가고 있는 거죠. 하여튼 근데 이 고금리의 그 채권의 부진한 흐름, 고금리는 계속해서 일단 지속 중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바닥이 어디냐를 지금 검증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죠? 마치 한국 증시가 지난번에 했던 그런 지난번에 겪었던 그런 일들을 지금 이제 겪고 있는 거죠. 한국 증시는 코스피 같은 거 보면은 오랫동안 어디가 바닥이냐를 지금 고통스럽게 계속해서 찾고 있는 과정 중이잖아요. 코스피 지금 보시는 건 코스피죠. 코스피가 어디가 바닥이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열심히 테스트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확인한 것 같고 이제 코스피가 고민하고 있는 건 뭐죠? 이제 좀 탄력적으로 올려볼까? 이제는 하락을 좀 극복해볼까? 이제서야 이걸 고민하고 있다고요. 채권 시장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 걸까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쯤일 수도 있고 어쨌든 채권 시장은 지금에서야 어떤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금리는 아직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이 생긴다면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질 수도 있겠고 채권의 저점이 그러니까 그만큼 고점은 계속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긴 있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금리가 계속해서 레벨업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채권이 어떤 이런 자리 붕괴시키면서
막 폭락을 하거나 그런 것만 아니면 주식시장에 일단 당분간은 큰 영향은 없겠죠. 그죠? 지금 주식시장, 금융시장 분위기가 하여튼 긍정적인 쪽으로 매우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야, 그래, 이 정도면 많이 해먹었지. 뭐 어떤 그런 관점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인 과정은 뭐 분위기가 어떤지는 분위기가 뭐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실질적으로는 뭐다 아직은 채권은 바닥을 확인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좀 더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고금리 강달러가 좀 더 지속될 수 있다 싶습니다. 강달러도 조금 좀 지속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오늘 일본에서 금리 인상했죠. 일본은행 예상대로 기준금리 25bp 인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17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기준금리가. 그래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상대적으로 달러 약세가 나타났죠. 그러면서 유로화 강세 이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유로화가 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얘도 결과적으로 고금리 강달러 지속, 그죠? 강달러. 어디가 저점이냐? 유로화의 저점은 어디냐? 달러화의 고점은 어디냐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환율 시장은 조금 좀 흐름이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니까요. 이쪽 어딘가가, 이번에 강력한 매수세 같은 거를 좀 고려를 해보면은, 이 자리가 어떤 좀 의미 있는 바닥일 가능성. 그러니까 이번에 달러 인덱스가 의미 있는 어떤 고점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뭐 조금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달러 인덱스 차트 좀 잠깐 보자면 이런 모습이죠. 달러가 여기 지난번에 109점 얼마, 뭐 110 가까이를 한번 찍고 나서 여기 이 자리에서 110을 찍고 나서 쭉쭉쭉 빠지고 있는데, 이 빠지는 흐름이나 여기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다는 거나 이런저런 소식을 고려해 보면은 달러 인덱스 110짜리는 좀 의미 있는 고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어쨌든 근데 요거는 추측인 거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튀면서 중간중간 한 번씩 달러도 위쪽으로 훅훅 튀면서 이 주식시장을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게는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아직까지 어쨌든 지금 매수세를 보니까 여기가 어떤 유로화의 의미 있는 바닥일 가능성이 높긴 높은데, 아직까지는 뭐 어떤 추세적인 전환 이런 걸 이루어내기는 지난번 매도세가 뭐 상당히 아직도 극복해야 될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고금리 강달러의 시대가 진행 중이다. 라는 걸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뭐죠? 어쨌든 이 고금리 강달러가 트럼프 취임 이후에 좀 어쨌든 많이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은 일단 계속 좀 긍정적일 수 있다. 혹시 뭐 지금 이 상황에서 고금리 강달러가 조금 뭐 여기서 조금 더 뭐 진행된다 해도 심각하게 막 고금리 강달러가 진행되는 게 아니면은 주식시장 일단 계속해서 일단 주식시장은 특히 미국 증시 양대 지수는 계속해서 뭐 좋을지 모르겠다 싶습니다. 긍정적인 뭐 요런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역시 뭐 트럼프의 입김에 막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쨌든 근데 67달러 부근에서 어떤 지지력을 많이 좀 봤기 때문에 67달러 부근에서 이렇게 67달러 부근에서 지지력을 많이 보고 이번에 강력한 매수세로 어떤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선을 한번 뚫어섰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트럼프의 의지와 뭐 그렇게 상관이 좀 잘 없이 위쪽으로 일단 계속해서 일단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일단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값 지금 보시는 건 구리인데, 구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다가 지금 빠지다가 말고 지금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재차 위에 이렇게 추세선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 추세선에 다시 한번 지금 근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다가 찔끔 빠졌다가 다시 도전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구리 가격은 이렇게 되면 이번에 이 자리를 뚫고 좀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지금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모든 게 다 긍정적인 관점으로 지금 갑자기 지금 시장이 좀 돌아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중국 증시 같은 것도 불안합니다만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안 빠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건 중국 상해 종합이죠.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지금 특히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이런 걸로 뭐 강달러도 뭐 조금 완화되고 이래서 하여튼 뭐 중국 증시마저도 조금 좀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눈에 좀 띄고 있죠. 그래서 구리값도 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같은 것도 이렇게 계속해서 전고점, 어떤 전고점에 해당하는 저항 자리가 대략적으로 이 자리죠. 뭐 10만 6,100 뭐 이 정도 자리가 어떤 의미 있는 전고점일 텐데 여기 뭐 지금 돌파 한착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관점이 지금 금융시장을 휩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간중간에 기업들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 뭐 딱히 찬물을 끼얹는, 시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기업들도 잘 없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긍정적인 분위기가 트럼프 취임식 전까지는 좀 불안했었던 그런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 막상 취임하고 나니 금융시장이 확 지금 재료 노출이다, 악재 노출이다 이러면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다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확인을 했고 몇 가지만 좀 더 보자면은 이 변동성 지수 같은 거 보시면 굉장히 많이 안정되고 있다고요. 그죠? 변동성 지수 많이 안정되고 있고 변동성 지수는 56 이런 자리 돌파 한착하기 전까지는 그냥 주식시장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모양인가요? 대략적으로 뭐 여기 이 정도 어딘가죠? 네,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여기 아니면 그리고 지금 중요한 어떤 전저점은 여기입니다. 이런 전저점 자리 이런 자리 붕괴되면은 와장창 또다시 변동성 지수는 많이 안정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게 많이 안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변동성 지수가 아래쪽으로 만약에 여기 전저점 라인 이런 거 붕괴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또 당분간 굉장히 또 평화로워질 수도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자리는 좀 중요하게 좀 잘 보긴 잘 봐야 되는 그런 자리이긴 하죠. 근데 일단 딱히 뭐 어떤 위험 신호 이런 건 없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어떤 전저점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지지선이 있는 그런 자리 부근에 와 있긴 한데 사실상 붕괴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자리에 와 있으니 뭐 잠시 뭐 집중 정도 뭐 살짝 해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위험 신호는 없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이래저래 낙관적인 뭐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반도체 지수인데 반도체 지수 흐름 같은 것도 지금 뭐 아직 뭐 어떤 중요한 저항을 넘어서진 못해서 그렇지 하여튼 계속해서 좀 어젯밤에도 긍정적인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어 있지.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어 있고 위쪽에 저항들이 있어서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된 거지 지금 아래쪽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은 일단은 뭐 잘 없어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반도체 지수에 대한 제가 좀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데 그 관점은 뭐 여기 있는 10월 15일 화요일 날의 시가 이날 장대 음봉에 시가만 넘지 않는다면은 일단 계속해서 좀 부정적인 관점은 좀 유지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반도체 지수도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모여있는 자리인데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터져 나오면 많이 터져 나올 겁니다. 여기 지금 누적되어 있는 이 에너지가요. 어디로 튀어나올지 좀 일단 잘 일단 보자고요. 하여튼 못 넘어가면은 힘 방출은 없습니다. 아래쪽으로 붕괴되지 않으면 힘 방출은 없죠.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내용들 좀 쭉 봤고요. 한국 증시 좀 보자면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 좀 드리긴 했죠.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보시는 건 코스피인데 코스피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의 중요한 어떤 저항이 뭐죠? 여기 있는 이 분홍색 선 이런 거죠. 여기 있는 이 분홍색 선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넘어가야 뭐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는 건데 아직 이걸 넘어가지 못했으니 이 자리는 반등시 매도 전략이 정석적인 전략이긴 한데 안 빠집니다. 사실 지금 이제 설 연휴 앞두는 한국 증시는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날 사람들이 불확실성을 갖고 많이 팔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 버텨줬어요. 그래서 한국 증시 어쨌든 계속해서 잘 버티고 있고 지켜야 될 자리 잘 지키고 있고 이 위쪽에 있는 무거운 저항에서 쏟아져 나오는 매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코스닥은 어떻나요? 코스닥은 오늘 드디어 빨간색 선을 침범을 했습니다. 아래에서 이렇게 고점과 고점이 연결된 선이 있는데 이 선을 넘어가 버렸죠. 그죠?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물론 이제 저항이 조금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여기 있는 요 빨간선 위에 있는 이 빨간선까지 극복하면은 사실상 이제 뭐 저항이 없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 증시는 지난번에 안 좋았던 이런 건강 상황을 좀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이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를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이긴 합니다. 여기 저항을 많이 소화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언제든 조금은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어쨌든 근데 전반적으로 일단 좀 한국 증시, 물론 아직까진 이런 저항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이 정석적일 수 있으나, 근데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볼만할 것 같긴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지금 금융시장의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그런 흐름들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한국 증시 특히 먼저 많이 매를 얻어 맞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 증시는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잘 버텼다, 그런 이야기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도 이래저래 좀 많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죠? 환율 1444원 중요한 저항이라 말씀드렸는데 1430원이니까 갑자기 원화 강세가 좀 이렇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 증시 당분간 좀 안정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삼성전자도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고, 그래서 일단 한국 증시 좀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들 좀 살펴봤고요. 나머지 것들도 대부분 다 분위기 좋습니다. 그죠? 하나씩 좀 몇 가지만 좀 볼까 하는데, 잠시만요. 네, 유럽 증시 이런 거 보시면은 이렇게 아주 강한 모습, 그죠? 랠리 진행 중이죠? 아주 강합니다. 일본 증시 같은 것도 지금 오늘 금리 인상 쇼크가 좀 있어서 주춤했을지 모르나 일본 증시도 아주 강하고요. 이 가장 약하던 중국 증시 아까 전에 보셨죠, 우리? 중국 증시 이런 것도 보시다시피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거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흐름이 지금 나쁘지가 않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생각보다 세상 흐름이 조용히 돌아가니 하여튼 지금 금융시장이 굉장히 좋게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 지금 어떤 위기 이런 것은 없어 보이고, 한국 증시마저도, 가장 약한 한국 증시마저도 이제는 아예 지난번에 추세적인 하락을 지금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초창기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화요일날 저녁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